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황교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황교안 전 총리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당시 이제 트럼프 1기 취임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서 그때 기사를 뒤져보니까 취임식 후 열흘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셨고 한 3차례 정도 통화는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 당시에도 권한대행 체제라는 좀 한계 때문에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못한 거였잖아요.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분한 대화는 있었습니다. 네. 한국에 대한 이해를 시켰고 나라가 좀 위기지만 그러나 우리 잘 챙기고 있다. 네. 한미동맹 흔들림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죠. 그때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던 것 중에 이게 기억이 나요. 예. 100% 지원한다. 100% 우리나라를 지원한다. 100% 함께하겠다. 예. 100% 함께하겠다. 이렇게 했네요. 공교롭게도 본인이 2기로 이제 출범하는 시기에 또 한국은 대통령이 이제 권한대행 체제가 되어 있는 상태일 텐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추진을 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방미도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당시에도 권한대행으로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조금 녹록지 않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좀 풀어 나가야 될까요? 미국의 어떤 새로운 정부와. 우선 저는 이제 그런 구현이 있고, 예. 또 미국에 제가 가서 우리 백신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만나 보고를 했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미국은 거기 이제 민주당이든 또 공화당이든 우리 자유우파 정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예. 그 반면에 이제 좌파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싸늘해요. 네.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관계가 어렵지만 그러나 잘 이어져 가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금 어려워도 네. 조금 더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한미 관계 든든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지켜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좀 한미동맹 복원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좀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군요. 미국 사회 전반이 기본적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예. 오랜 역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혈맹이니까. 예.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어떤 신뢰 같은 것들이 좀 보낼 수 있겠네요. 지금 좀 아쉽죠. 예. 네, 아쉽지만 네.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우파, 네. 정말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우파, 이걸 흔들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여서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공수처 수사에는 일단 대통령이 불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를 하고 철수를 했거든요. 굳이 조사를 안 받겠다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강제 구인까지 나선 건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은 공수처는 자격 없는 수사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수사기관 된 것도 문재인 정권이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수사기관이거든요. 예. 검찰, 경찰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 군에도 군경찰, 군경찰 다 있는데 네. 그 왜 만들었겠나? 예. 이런 나쁜 의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요즘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없애야 되는 이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우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요. 예. 수사권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나서서 체포영장을 하고 이게 만약 발부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불법이라고 봐야 되는데 엉터리가 막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하겠다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짬짬이 예를 들면 법에는 공수처의 관할 구역은 서울중앙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 예외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법대로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중앙지법이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들리는 말로는 거기서 하면 기각당하니까 이제 서부로 옮겼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저는 사실 싸우고 있어요. 그럼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검법도 지금 통과가 된 상태니까 야당 주도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일단 당장 특검법을 공포하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아직은 안 한 상태다 보니까. 근데
예전에 권한대행 하실 때 보면 그래도 조금 질서 있게 뭔가 정리돼가는 느낌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당시의 어떤 민주당과는 달리 이 권한대행들을 향한 좀 압박이 많이 심한 것 같아요. 그걸 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권한 대행은 정말 권한 대행입니다. 예. 권한 대행이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네. 그 대통령이 할 일을 권한 대행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뭐 대통령이 탄핵이 돼버렸다. 이러면 뭐 이제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없이 권한 대행이 움직여야 되겠죠. 네. 그러나 지금은 탄핵이 소추돼 가지고 지금 수사 진행 중,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권한 대행이 안 할 일을 한다면 나중에 이제 소추가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탄핵 소추 기각되면 대통령이 복귀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 임명해 놓은 사람을 권한 대행에다 임명해 버린다? 이러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제가 권한 대행 때도 뭐 왼쪽에서 여러 가지 저에 대한 공격이 있었어요. 예. 뭐 누굴 해라 누굴 해라 해놓으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쓰겠다는 것이죠.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대행은 대행이다. 국정을 위한 모든 걸 다 하지만 네. 대통령이 할 일을 침범하면 안 된다. 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저도 이제 우리 최 대행에게도 계속 그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민주당도 압박을 더 이상은 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그럼요. 지금 예. 불법을 압박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예. 자체가 나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직권남용. 네.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에게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구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총리님이 지난 19일 새벽에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서부지법 안에 이제 난입을 한 분들을 무료로 변론하겠다라고 한 게 지금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우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변론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좀 들어가서 했던 폭력 사태를 좀 인정을 하시는 건가 이게 궁금했는데 그런 건 아니신 거죠? 저는 본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학생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어린 학생들이 대부분 저도 직접 가서 이제 만나 보니까 24, 34 젊은 애들이 많고 연세 든번은 뭐 너댓 중에 하나 이거밖에 예. 없어요. 그 얘들이 왜 그랬겠냐고. 그러니까 20대, 30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10대도 있고. 예. 네, 주로 10대, 20대, 30, 20대, 30대가 많습니다. 네. 그 얘들이 왜 그랬겠느냐고요. 네. 뭐 사리사리 위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를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네. 이래서 이제 나온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어른들이 도와줘야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변호인이니까 예.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고초를 당하고 있는 거를 그냥 볼 수 없어서 제가 무료 변호를 하겠다 이제 해서 나선 거고 또 내가 혼자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숫자가 지금 뭐 86개 지금 90개가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뜻 있는 변호사들 모아서 같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아주 쉽지 않은 일이지만 청년들 지켜내야 우리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청년들을 정치의 희생 제물로 쓰면 안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폭력으로는 이제 뭔가 주장하려는 어떤 논리의 정당성이 오히려 약화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법치에 앞장서서 좀 우리가 할 테니까 폭력 사용은 좀 자제해달라는 이런 메시지가 일제히 나오고 있는데 그건 총리님도 마찬가지인 생각이신 거죠? 예, 뭐 그렇지만 예. 지금 왜 그 말을 지금 하느냐고. 지금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부모들이 힘들어하는데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느냐고. 예. 난데없는 얘기예요. 지금은 우선 이들을 좀 법적으로 학생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학생들 어쨌거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네. 저는 지원한다, 도와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불법은 안 되죠. 불법은 주로 좌파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집회할 때마다 늘 법 지키기 위해서 했었고 저도 지금 정치하면서 벌써 4년, 5년 가까이 되는데 할 때마다 다 법 지키라고 했고 우리는 사실은 법을 어겼던 일이 없어요. 예. 그러나 젊은 학생들에게 정말 이런 그 분노가 일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들어놔서 분노가 발생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뭐 청년들 욕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본질을 봐라. 왜 이렇게 됐는가? 네. 그 지금 뭐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걸로는 이 법원으로 들어가자라고 뭐 주동한 사람이 있다. 뭐 극우 유튜버의 주동으로 벌어진 일이다. 뭐 이런 주장들도 좀 일부 나오는 것 같은데 총리님이 직접 이렇게 변론을 하겠다고 하시고 그 구속 상태에 있는 분들을 좀 만나신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좀 어떤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간 거예요? 순진한 정말 청년이에요. 뭔가 정치적으로 뭐 전혀- 정당 활동을 했다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없습니다. 예. 전혀 없어요.
정치라는 걸 잘 알지를 못해요. 네. 눈앞에 보이는 이런 무도한 짓들을 보면서 대통령은 우선 탄핵 사유가 없습니다. 예. 예. 또 탄핵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탄핵은 임기 끝난 다음에 하면 되지 왜 중간에 하느냐. 지난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이 엉터리 탄핵을 하는 바람에 나라가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힘들어졌습니까? 예. 내란 아닙니다. 내란이 되려고 그러면 국헌을 물러내야 되는데 대통령이 무슨 국헌을 물러납니까? 또 폭동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폭동이 있었습니까? 군인들이 동원되면 폭동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군사훈련하는 게 다 폭동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알게 된 청년들이 일어났는데 이걸 갖다가 이 법으로 이렇게 억누르는 것보다는 네.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한번 이 사람들이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좀 나와서 자유롭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변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일부 강성 유튜버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가 뭐 그런 강성 유튜버 세력으로 좀 매도가 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은데 만나보시면은 누군가 주도해서 좀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들 상황을 설명을 하던가요? 지금 예. 이유를 잘 모르겠다. 왜 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얘기들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에 휩쓸려서 들어갔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언론에 보면 유도한 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유도해놓고 막 상황이 체포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 신분 밝히고 나갔다. 네, 그런 뭐 정규 언론에 네. 예, 아, 그런 이름은 뭐 정규 언론인데 일부 주장은 하는 예,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은 정말 순진한 젊은 사람들이에요. 연세 든 분도 일부 있어요.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평균인에도 평균처럼 과격하지 않은 저는 자꾸 극우 하는데 예. 우리 우파에는 극우가 없습니다. 극좌는 있어요, 사실은. 예. 제가 이제 공안부 근무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집회하더라도 늘 법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네. 저 좌파는 집회할 때마다 불법이에요. 오히려 그쪽에 극좌가 있지 극우는 예. 없습니다. 네. 나라 지키는 우파가 있을 뿐이죠. 근데 왜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광화문 집회에서도 국민 저항권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뭐 데리고 나와야 되고 뭐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일부 이제 중간지대 별로 이제 정치적 성향이 없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발언이 상당히 극우적인 발언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마치 뭐 예. 구치소로 들어가서 이제 대통령을 막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것 같은 뭐 그런 발언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저는 뭐 어떻게 그렇게 말한 일 한 번도 없고요. 예. 또 그렇게 말하는 거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예. 얼마든지 이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길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우선 이제 어제 연행된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 재판이 있었어요. 5명 올라갔는데 네. 3명이 석방됐습니다. 예. 2명만 이제 그냥 구속 상태로 있어요. 법원의 판단도 있고 합리적인 결론이 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법을 지키면서 투쟁해야 된다. 예. 그런데 법을 지킨다고 해서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투쟁해야 될 거고 예. 저항권도 사실 헌법상에 명문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 뭐 모든 사람들과 동의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 뭐 계엄도 다 정해져 있어요. 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법대로 지금 우파하고 있는데 지금 좌파에서는 우파가 하는 건 모든 걸 다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란이 되려고 그러면 내란 요건이 있어야 되고 예. 탄핵이 되려면 탄핵의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얼마나 무너뜨려 버렸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이 정말 신중해야 되고 네. 또 대통령은 누가 뽑은 겁니까? 국민이 뽑은 거 아니에요. 근데 임기 중에 국민은 이분에게 5년을 맡기고 준 거거든요. 예. 이런 것을 지켜서 네. 정말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계속 지금 이제 민주당처럼 하게 되면 우리는 대행해 계속 탄핵으로 해서 대통령이 물러나는 그런 형국을 만들 거예요. 네. 어쩌다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이제 사회주의로 가려고 그러겠죠. 저는 이걸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황교안 총리 나오셨으니까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부정선거 의혹인데요. 앞장서서 이제 2020년에 미래통합당 시절에 대표 지내시면서 그때부터 총선 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를 해 오셨었잖아요.
윤 대통령과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여러 가지 채널로 네. 그 의견이 같으니까 예. 그 부분이 이제 오고 가죠. 근데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근데 두 분이 말씀하시는 부정선거는 그럼 2020년 선거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알게 된 거는 사실은 예. 2021년에 네. 그 첫 번째 재검표가 있을 때 예. 2020년 지나고 나서 1년 만에 재검표가 있었거든요. 그때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그 증거물들 네. 정말 가짜 투표지들이에요. 예. 예를 들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일장기 투표지라고 한쪽이 이제 이렇게 뻘겋게 돼 있는 거, 네. 투표권리관 도장이 뻘겋게 돼 있는 거 이런 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때 투표관리관이 와서 법정에서 증언도 했습니다. 대법원에 와서 네. 나는 그런 투표지를 준 일이 없다. 우리 유권자에게 예. 나는 그건 본 일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도 대법원은 그걸 다 기각시켜 버렸어요.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법원이 네. 지금 이제 무도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언젠가 결국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대법원 판결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황교안 총리와 완전 대척점에 서 있는 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인데요. 예, 부정선거는 절대 없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요즘에 여러 가지 이제 방송에 나갈 때마다 내가 황교안 총리와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혹시 응할 생각이 아니 제가 있으세요? 얼마 전에 예. 다 와라. 네. 부정선거 있다고 하는 사람도 오고 없다고 하는 사람도 다 와라. 예. 공개 토론하자. 네. 그래서 국민 대토론을 했었거든요. 예. 다 오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정당들에게도 공문을 다 보냈고요. 아 이미 그 행사를 하셨어요? 아, 그럼요. 예. 지금 언제입니까? 12월 20일? 아. 12월 20일. 예. 12월 20일. 네. 12월 6일인가? 예. 네, 6일 그때 같으네요. 하셨군요. 네. 다 했고 그때 공개적으로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500명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뒤에 와서 뭐 하자. 왜 그때 안 왔냐?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토론보다는 1대1 토론을 원하는 것 같은데 혹시 누구 맘대로. 예, 그건 안 원하십니까? 아니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 그러려고 그러면 난 맨날 토론만 하고 다녀야 돼. 또 토론하자고 뭐 천아무개도 또 와서 얘기하자고 할 거고 예. 뭐 하아무개도 하자고 할 거고 예. 매일 토론만 하고 다닐 수 없죠. 나라 지키는 일 해나가야죠. 예. 오라고 그럴 때는 안 하고 뒤에 와서 딴소리 한다. 네. 이건 뭐 웃기는 일이죠. 그 말을 이준석 의원에게 좀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 오라고 할 내가 때는 공개적으로 다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뒤에서 또 딴소리 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똑같은 말하고 있어요. 예. 그때 오지 왜 안 왔냐. 뭐 그런 얘기를 내가 계속하고 있어요. 그 이준석 의원이 지금은 해외에 뭐 국회 일정으로 가 있어가지고 직접 오지는 못했는데 제가 어제 좀 물어봤더니 그럼 끝장 토론하면은 그 총리님께 뭘 여쭤보고 싶은 거냐라고 좀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준석 의원이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좀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게 있는데 대법원 판결문을 정말 다 읽어보셨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판결도 안 보는 자는 네.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법조인 다 봅니다. 아, 다 읽어보셨다. 이준석은 법조인이 아니어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예. 자기가 안 했거든. 아, 본인도 자기가 다 안 했으니까 읽어봤다고는 하던데. 뭐 제대로 안 읽었겠지.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이준석 의원도 판결문을 다 읽어보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뭘 반박을 하고 싶으신 건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결문에 보면 왜 이 원고의 어떤 주장이 다 기각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이 근거는 담겨 있잖아요. 근데 보시기에 담긴 척 돼 있죠. 담긴 척 되어 있다. 그럼요. 예. 다 국민 속인 거예요. 네. 우선 판결문 자체가 우선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판결문에 등장하는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내용 보시는군요. 자체도. 내용도. 우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민경우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빳빳한 투표지도 있고 뭐 그렇지만 아주 내가 여러 번 증인까지 나왔다고 하는 것이 일장기 투표지거든요.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유효가 무효로 바뀐 게 네. 279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두 그 송도이 투표소에서 1,900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중에 1,000장 넘게가 일장기 투표지. 투표 관리관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네. 얼마든지 조작이 되는 예. 이런 걸 이제 발견하고 재검표 과정에서 그걸 이제 다 시비를 했더니 대법관들이 판단한 거죠. 그중에 279표를 유효로 돼 있던 걸 무효로 바꿔버렸습니다. 네. 그래 놓고 대법원의 판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 지금 민 후보가 진 거는 3,000표다. 여기서 바뀐 거는 279표다. 네. 당락에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이 그런 판단을 판단이라고 내놓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내가 재검표 현장에 가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이제 찾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있던 대법관에게 네. 이거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정투표지다. 얘기하니까 떡 보더니 아까 그거 했네요. 아까 했대. 네. 아까 이미 그걸 했기 때문에 뭐 한 두어 장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를 2건 한 거하고 200건 한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예. 대법관들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때 재검표 우리가 요청했던 게 2020년 선거에 대해서 재검표 요청했던 게 네. 126개입니다. 126것 중에 재검표 등 검증을 한 게 5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검증도 안 하고 시간 끌다가 네. 법정 시간 넘겨가지고 한참 지나가지고 다른 사람 알지도 못하게 그냥 다 기획을 해버렸어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돈 많이 듭니다. 예. 또 돈이 아니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말 소중한 국민인데 네. 이 사람들 정성 들여서 이제 선거무효 소송을 냈어요. 소송까지 낸 거예요. 그거를 심리도 안 하고 기각 다 해버렸어요. 이게 법원입니까? 지금 이준석 의원의 질문은 판결문을 읽어보셨냐 거기에 반박할 게 있냐라고 하셨는데 두 분이 같은 판결문을 봤음에도 사실 판결문의 그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으시니까 예. 이게 뭐 요걸 갖고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결론만 보고서 얘기하는데 예. 결론이 틀렸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좀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하는데 선관위에서 일단 대통령이 얼마 전에 냈던 그 친필 메시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했더라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어떤 대학 동창이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럼 윤석열 정부 안에서 선관위 인사를 다 행사를 했는데 그 부정선거를 관리를 못한 거냐 이런 역으로 질문도 해요. 사실 이제 부정선거라고 하면은 야당에서 좀 약간 우리가 당했다라고 하는 게 좀 통상적인 걸 텐데 지금은 여당이고 윤석열 정부인데 본인 정부에서 임명한 선관위 사무총장이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도 관리가 안 되는 걸까요? 지금 대통령이 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금 국정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전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민주당 종북좌파가 다 막아놓지 않았습니까? 예. 예산도 마음대로 안 되고 정책도 안 되고 사람도 못 쓰고 뭘 하려고 하면 다 막으니까 방법이 없죠. 대통령은 다 할 수 있다? 지금 대통령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는 대통령이 탄핵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종북좌파의 이런 어떻게 보면 나라 망가뜨리는 그런 행태가 너무 심한 거예요. 예. 윤 대통령이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네. 이제 계엄까지 발표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편안하게 다 이런 편안한 소리를 한다는 그런 사람 자체가 도대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놈들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수 언론인 조갑재 조갑재는 기자. 보수 언론이 아니죠. 가짜 언론이죠. 가짜 언론이라고 지금 보시는군요. 근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보수의 어떤 언론인으로 알려져는 있는데 최근에 보면 조갑재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끌고 간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내부에서도 좀 갈라진 거는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조갑재 예. 그 대표는 문재인 정부 뭐예요? 그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예. 탄핵되는데 큰 일조를 한 사람이에요. 거기가 여러 가지 비틀어 놔가지고 예. 그 뒤에도 계속 그런 행태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런 사람이 보수일 수가 없죠. 지금 뭐 부정선거에 보수처럼 대해서 말하는 사람밖에 아니죠. 지금은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망상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그것도 좀 조갑재든 뭐 누구든 재검 현장에 와 봤습니까? 예. 다 공개돼 있거든요. 와 보지도 않고서 없었다고 그래. 저는 네. 가 봤어요. 예. 여러 군데 4군데를 가봤습니다. 직접. 네. 그 검표하는 직원들하고 토론도 했어요. 예. 이게 빳빳한 투표지냐 빳빳한 투표지가 아니냐. 네. 또 그 사람들이 빳빳한 투표지 골라내고 아닌 투표지 골라냈는데 예를 들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이게 종이가 투표용지가 접혀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재검표할 때 보니까 사전투표 경우에는 반은 접혔고 반은 예. 안 접혔어요. 네. 우리 선관위 직원이 법원 직원이 그 직접 검증한 거예요. 내가 부탁을 해서 예. 그렇게 말을 했는데 보지도 못한 자들이 또 그러면 뭐 얘기 듣기라도 해야지. 내가 다 오라 그랬거든요. 예. 부정선거 없다고 하는 사람 국민대 토론에 다 와라. 네. 아무도 안 나와서 그 자들은 그 뒤에서 딴소리 하고 있어요.
저희가 좀 마련을 해드리면 이준석 의원과 이 스튜디오 안에서 두 분이 토론해 보시는 건 어때요? 이준석하고가 아니라 다 예. 같이 하면 다 붙어요. 다 같이 해야 그럼.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못할 것도 아니지만 내가 예. 이준석 따라다니고 뭐 누구 따라다니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 네. 지키기도 힘든데. 예. 제가 지금 부정선거 저도 궁금한 게 많아서 여쭙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질문을 조금만 더 드리면 물론 이제 패배한 선거에 있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지실 만한 정황이 발견되니까 이건 부정선거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중간에 두 번의 이긴 선거가 있잖아요. 대선에서 이겼고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히 큰 의석을 얻으면서 이겼잖아요. 근데 그 선거에 있어서도 부정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있었고 그런 이긴 내용을 쭉 선거임에도? 얘기를 했죠. 예. 그래 본래는 10%를 이겨야 될 거를 0.73%밖에 못 이긴 거예요. 대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대통령이 8, 9% 가까이 10% 가까이 이겼어야 되는 건데 그게 0.73%밖에 안 됐어요. 예. 그 누굽니까 저 그쪽에 뭐 나중에 보면 그 투표 전에 네. 개표 전에 자기들이 이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지 굉장히 여유롭더라고. 민주당 쪽에서. 그렇죠. 예. 개표가 자기들이 불리하게 가고 있는데도 네. 그래도 그냥 유유랑 굉장히 희희락락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0.73% 지니까 완전히 사색이 됐습니다. 얼굴. 네. 예, 누군지는 보다 말씀 안 드려도 다 알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을 아슬아슬하게 이긴 거죠. 이 아슬아슬하게? 과정에서는 네. 부정선거와 싸워온 많은 시민들의 공이 큽니다. 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이걸 자꾸 오해하고 잘못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하지 않았냐? 네. 아니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뭐 했죠. 예.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딱 보면 제가 좀 대통령 득표율을 보면 0.7%가 아니거든요. 그때 여론조사를 보십시오. 네. 그때 여론조사를 보면 10% 20%를 계속 이겼었어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섰다는 표현을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져야 되는데 어제는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정권 연장을 원하는 응답이 48.6이고 정권 교체는 46.2%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흐름으로 보면 민주당을 향해서는 좀 국민들이 어떤 등을 돌리는 것 같고 보수는 결집하는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총리님 보시기에는 요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빠가 아니라 빠가 아니라 무슨 예. 빠. 네. 빠가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해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 뭐 집회라거나 그럴 때도 예를 들면 대구에서 이제 지지난주에 토요일 날 부정선거 규탄하고 대통령 지키기 그런 현장 집회가 있었어요. 예. 100명을 예정하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실제로 모인 거는 3,000명입니다. 상상을 못했어요. 예.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저도 요새 무슨 이제 행사가 있어서 보면 아까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선거 국민대 토론회도 우리는 이제 120석짜리를 빌렸는데 온 거는 500명이 와서 예. 그 일대를 다 빌렸어요. 그 네. 일대를 급히 막 지금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좌파에 종북 좌파에 나라 망가뜨리는 그들이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실망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다. 저는 이재명은 지금 변수가 아니라고 변수가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보세요? 예, 예. 그냥 스스로 좀 뭉치는 보수들이 그렇죠. 많아지고 있다. 그렇죠. 물론 예. 이재명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네. 국민들의 분노가 쌓여 있죠. 지들 안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예. 항상 30% 되었었는데 이제 20%가 되어버렸죠. 아마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이다. 국민을 이길 정치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얘기 나눴습니다. 다음에 또 오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